자, 일단 우리 건축 기준이 참 많은데 최근에 안 나왔던 거 일단 좀 빼고 다음에 하고요. 자, 우리 523페이지 잠깐 볼게요. 옥상 광장이 나오는데 뭐 최근에 뭐 그렇게 물어보고 한 내용은 아닌데 좀 개정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옥상 난간이 나오죠.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인 층에 노대 등의 주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옥상 광장에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났다 이러면 옥상 광장에 대피를 해야죠. 아니면 노대 있죠. 발코니 같은 노대 등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는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옥상에 갔는데 난간이 없어. 난간이 없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봐 한 말해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 뒤에 누가 밀면 떨어지잖아. 그래서 난간을 만들어야 돼. 난간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1.2m 이상, 참고로 밑줄. 다만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1.1이었거든. 요즘에는 애들이 크죠. 1.2로 바뀌었습니다. 광장에는 몇 층 이상? 5층 이상. 여기만 참고로 밑줄. 5층 이상. 옥상 광장이 옥상 광장이니까 몇 층이야? 5층이지. 5층 이상인 층이 뭐가 들어가 있어? 이종 건생 중에 공연장 있죠. 공연장. 뭐 500 미만은 공연장은 2종이에요. 아까 2종은 다 500 미만이라며. 500 이상은 문화및 집회시설이 되는 거야. 500 이상은 공연장. 종교 집회형도 마찬가지죠. 500 미만은 2종이죠. 500 이상은 뭐였어? 종교시설. 종교시설 그 위에 저거. 공연장 위에다가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 집회장 위에다가 종교시설. 500 미만은 2종, 500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인터넷, 컴퓨터, 아까 게임 제공 없어 있었죠. 500 미만은 2종, 500 이상은 판매시설이야. 500 이상은 판매시설. 판매시설이에요. 물론 괄호 안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각각 300 이상은 돼야 돼. 그러니까 2종이지만 500 미만이지만 최소 300 이상일 때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몇 층 이상이 있어? 5층 이상 있죠. 5층 이상이면은 또 문화 및 집회시설 나오죠. 밑에 밑줄. 방금 종교시설 있죠. 바로 위하고 바로 비교되잖아. 판매시설 있죠. 바로 비교되죠. 거기에다가 또 위락시설 중에 뭐가 나와? 주점영업. 주점영업 밑줄. 장례시설 밑줄. 자, 뭐 굳이 못 외우면 못 외워도 눈으로 자주 봐주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5층 이상 있으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주점영업이 5층 이상 있으면 위험해 안 위험해? 술을 먹고 있는데 5층 이상 2층에 술을 먹고 있는데 불이 났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5층 지하 지상으로 내려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술 먹고 어떻게 내려와? 불이 내려온다고? 불이 나면은 엘리베이터 타야 돼 안 타야 돼?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 너무 오다 자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5층 이상 있으면 옥상에 광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옥상에 광장이 없는데 5층 이상에 주점 영업하고 싶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응? 장례시설을 5층 이상에 넣는데 옥상 광장이 없으면 못 넣는다고. 이런 게 이제 건축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옥상에 뭘 만들어야 돼? 광장. 그 광장은 난간 높이가 얼마가 돼야 한다고? 1.2 그런 뜻이에요. 헬리포트 있죠? 헬리포트 등 11층 이상이죠? 건물로서 밑줄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입니다. 이 옥상에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층, 여기부터가 11층이야.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라고? 1만 이상이야. 어쨌든 전부 숫자는 1입니다.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1만 이상인. 이 옥상에는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옥상에다가 헬리포트를 설치하든지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도록, 아니면은 헬리콥터는 못 앉아도 헬리콥터는 그려보고 온다는 게 또 이제부터. 헬리콥터에게 뭘 내려줘? 동아줄을 내려준다. 동아줄에 이게 뭐가 달려있어? 소쿠리. 여기 사람을 이렇게 실는 거야. 그래서 헬리콥터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든지 헬리포트를 설치하든지, 아시겠죠? 두 개 중에 한 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이것도 평지붕이니까 가능하지. 맞죠? 경사지붕 같으면 돼, 안 돼? 경사지붕인데 무슨 이거 만들어 못 만들지. 그러면 경사지붕은 경사지붕 아래에다가 만들어야 돼. 경사지붕 아래에다가 대표 공간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경사지붕 아래에 대표 공간 만들면 이 바닥이 생기죠. 바닥이 생기잖아. 그럼 이 바닥은 나중에 용적률 계산할 때는 뺍니다. 우리 피난안전구역처럼 빼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 보면 박스 안에 평지붕을 하죠. 이럴 때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면 돼. 자, 평지붕일 때는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된다. OX. X지. 헬리포터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설치해도 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으면 지붕 아래 대표 공간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개정된 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죠. 나중에 너무 반영돼 있겠지. 그 요번에 뭐가 있는지 옥상에 있잖아. 이런 광장들. 아까 5층 이상의 광장 만들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이제 전에는 이제 좀 강화된 거야. 쉽게 말해서 1000제곱미터 공동주택 옥상 있죠. 옥상. 평소에 애들이 올라가서 나쁜 짓 하고 이럴까 문을 잠가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불 나면은 옥상이 대피를 못 하잖아. 다중이용시설 이런데. 그래서 이제는 평소에는 장기 있더라도 화재가 나면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확 열리도록 그런 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이제 바뀐 거야.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쭉 넘어가서 우리 참고로 530페이지 지하층 한번 볼까? 지하층이 뭐예요? 자, 지하층 이렇게 읽어놨네.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설비는 밑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자, 우리 지하층은 설치가 의무일까요? 의무가 아닐까요?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의무였거든. 지하층 설치는 임의입니다. 그러나 설치할 때는 어디에 맡겨야 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아까 우리 건축법에 각종 설비,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전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돼 있어. 아시겠죠? 지하층이 뭡니까?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 있어? 밑줄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죠.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그게 지하층 아닙니까? 그런데 괄호 묶어 보세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동그라미 거기다 적으세요. 가중평균 거기다 적으세요. 산술평균 X 가중평균한 높이가 해당 층 밑줄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하층이 뭡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지하층이냐, 이 층이 지하층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4m의 한 층의 높이가. 그런데 지하에 2m가 딱 묻혀 있네. 요거는 지하층이다 아니다. 해당 층 높이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지.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포함 제외. 포함. 그럼 2분의 1부터 지하층이잖아. 그럼 요거는 지하층인 거예요. 지하층인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지표가 이렇게 안 생기고요. 요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그건 지하층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요게 지하층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요게 지표야. 요게 지하층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높이가 전체 높이가 4m다. 근데 이쪽에 묻혀 있는 게 2m다. 근데 여기를 묻혀 있는 게 뭐 1m밖에 안 묻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하층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집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 있죠. 이 높이를 평균 높이를 낸다는 거야. 평균 높이인데 이렇게 반듯하게 높이가 되어 있으면은 산술 평균의 의미도 있지만 산술 평균 하면 돼 안 돼? 2m에 묻혀 있는 건 이만큼이잖아. 많이 묻혀 있죠. 1m에 묻혀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묻혀 있죠. 예를 들어서 요게 4m고 요게 2m라고 치면 자 2m에 묻혀 있는 게 훨씬 많죠. 그리고 요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이 나는 거야.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이 나는 거야. 가중평균이 뭐예요? 4m에 묻혀 있는 게 얼마? 2m. 2m에 묻혀 있는 게 얼마? 1m. 그럼 전체 수평 거리는 얼마인데? 6m.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되시면 4m에도 묻혀 있고 2m에도 묻혀 있잖아. 이 수평 거리에 따라 거리에 따라 3m 묻혀 있는 거 2m 묻혀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얼마 되는 거야? 6분의 4, 2, 8, 10이네. 그러면 5가 안 되죠. 2분 1이 안 되죠. 그럼 이거 지하층이다 아니다? 지하층 아니다. 이 평균은 무슨 평균? 가중평균. 산술평균이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청수에 지하층은 청수에 뺍니다. 지하층 저 건물 몇 층이요? 그러면 지하층은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뭐 건폐율 용적률은 우리 국회법에서 열심히 하면 되고 536페이지 보면 대지 분할 제한 나오죠. 이게 건축법 몇 조다? 57조. 1번이 1항, 2번이 2항, 3항은 어디 갔노?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네. 3항은 빼먹었나? 어쨌든 그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물어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까지 외우고 가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면적, 오른쪽 페이지 면적 있죠? 여기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봐. 그래서 면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는 면적의 종류가 4가지가 나와요. 건축법에는 면적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는 대지 면적이 있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종류 면적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 이제 기억할 때도 됐잖아.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면적이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이 건축물의 면적이란 뜻이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면적. 그 다음에 1층, 2층.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 또 바닥 면적을 전부 합한 게 무슨 면적? 요게 건축물에는 면적의 종류가 3개가 있어. 대지 면적까지 해서 4개가 있다고. 우리 공부상의 면적은 전부 수평 투영 면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은 뭐라 적어놨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넘기세요. 자, 우리 시험은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이것이 중요한데요. 건축 면적이란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면적이죠. 읽어봅니다. 건축물의 외벽 동그라미 괄호 안에 외벽이 없는 경우 밑줄,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 동그라미 기둥을 말한다. 그 다음에 중심선 밑줄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밑줄 긋고 중심선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 면적이 무엇이에요? 물으면 건축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봤는데 이거는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보이는 면적인데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위에서 한번 볼까? 위에서 그림을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수평 투영 면적이죠. 그럼 건축 면적은 건축 면적이 전부 면적에 들어가는 건 아니네. 두께만 거 빠지잖아. 여기도 절반 빠지고 절반 빠지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으로 돌아간다 하는 걸 하나 기억하시면 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면적은 다 수평 투영이거든. 그런데 외벽이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건축법의 건축물은 벽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되지. 그럼 기둥이 만약에 벽이 없고 기둥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둥이 중심선이다 이 말이야. 벽이 없고 기둥만 있으면 기둥이 중심선. 이 건물은 외벽도 있고 기둥도 있죠. 그럼 기둥 중심선으로 가야 돼? 벽의 중심선으로 가야 돼? 벽의 중심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 건물 한번 보세요. 기둥이 안에 있어? 벽이 안에 있어? 건물 보라고. 기둥이 안에 있어? 벽이 안에 있어? 기둥이 안에 있잖아. 벽이 바깥쪽으로 있지. 기둥이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바깥에 있는 벽의 중심선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벽이 없으면 뭐의 중심선? 기둥의 중심선. 아시겠죠? 그런 얘기야.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이 원칙이고 예외가 뭐다?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건축 면적 산정 방법이 대통령령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시행령이 있는데 모든 건물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때요? 이걸로 끝내면 돼. 이렇게 건축물이 맨도롬하게 생겼으면 끝내면 되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맨도롬하게 안 생겼다니까. 뭐가 있어요? 지붕 있지, 처마,
이런 것들이 뭔가 툭 튀어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표에도 뭔가가 이런 것이 튀어나와 있을 수 있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이면 되나? 이게 안 보이면 되냐고. 안 보이면 병원에 빨리 가야지. 이게 왜 안 보여? 보이지? 이게 보이잖아. 그럼 이 면적을 건축 면적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 건축 면적은 뭐 때문에 필요해? 건폐율 때문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잖아. 하늘에서 봤을 때 대지 면적이 이만한데 건축 면적이 얼마나 차지할 거냐? 그러면 지붕 이런 걸 넣을 거냐 빼느냐에 따라서 건폐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 만약에 이 지붕 이런 걸 다 넣으면요. 위에서 보면 면적은 수평 면적이 보여야 돼. 이런 걸 다 넣으면 누가 이거 처음 만들겠어? 아무도 안 만들지. 처음 맨드롬하게 만들지. 이건 누가 만들겠어? 안 만들지. 이런 거 넣는 건 뭐다? 공짜기 때문에 만드는 거야. 공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얼마까지 빼주느냐를 공부하는 거야. 여기 처마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외벽에 중심선 있죠? 중심선까지 면적이니까 중심선에서 1m까지 빼줘요. 1m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 사용성이 나오면 자로 재거든. 자로 잴 때는 어떻게 잴까? 끝에서 재겠지. 끝에서 1m 후퇴는 해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재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1m 이상 돌출돼 있을 때가 문제잖아. 1m 이상 튀어나와 있을 때. 이걸 넣는다 이 말이야. 이걸 넣는 방법은 끝에서 잰다니까. 끝부분에서 얼마를 후퇴? 끝에서 1m를 후퇴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은 빼주고 나머지는 포함을 시키는 거야. 이거는. 아시겠죠? 그럼 실제 건물 지을 때는 딱 1m 맞추겠지. 그런데 1m가 원칙인데요. 1m가 원칙인데 2m 빼주는 게 있어요. 2m를 3m 빼주는 게 있고요. 4m 빼주는 게 있다니까. 이건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건축 면적에서. 그다음 밑에 있죠. 밑에 이 부분도 지표에 붙어 있는 거잖아. 지표에 붙어 있는 것도 얼마까지 빼줘? 1m까지 빼줘.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 1m가 아니고 이 건물이 만약에 창고야. 창고가 여기가 많은 데냐? 차량을 접안시켜서 차를 갖다 대서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죠. 여기는 1.5m까지 빼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요거 기억하는 거야. 그럼 볼까? 자, 1번.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밑줄 어디로부터? 외벽의 중임선으로부터죠. 중임선이란 말 이해하죠? 예, 수평거리 얼마 이상?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거기까지 밑줄 긋고 끊으세요. 1m 이상 돌출돼 있으니까 문제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가로 묶으세요.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얼마를 빼줘? 다음의 구분에 따라 무슨 거리?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어로 둘러싸인 부분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해가죠? 자, 박스 안에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연, 비역. 비역, 그 밖에 건축물 있죠? 이게 일반 건축물이에요. 일반 건축물은 끝에서 몇 미터? 수평거리 1m 말이죠. 자, 2m짜리가 지금 2m짜리가 3개가 있네. 디귿, 리얼, 미연. 한옥 있죠? 한옥 밑줄. 한옥은 몇 미터? 2m. 리얼 있죠? 리얼. 우리 이제 공동주택에 충전 시설을 설치합니다. 예, 충전 시설 밑줄. 충전 시설을 설치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설치된 공동주택 밑줄. 자, 우리 이제 전기차 다니죠, 전기차. 그 충전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이 충전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얼마까지 빼줘? 처마 등을 2m. 그다음 또 마지막 또 미연 있죠. 거기 신설된 건데 뭐 신재생 에너지를 말이 나오죠. 그 네 번째 줄에 밑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정받은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정받은 건축물. 요것도 2m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건 그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그죠? 태양광 등을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체 소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세요. 2m. 저 위에 니은 보세요. 니은. 가축의 이동이나 사료를 투여하거나 가축 분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와 비슷한 설치된 축사 있죠. 축사 밑줄. 축사는 몇 미터? 3m. 축사는 3m. 3m. 기업 전통 사찰은 몇 미터? 4m. 그런 얘기야. 그거 한번 보자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2번 보세요.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자, 우리가 지금 건축 면적은 대통령에 있죠. 근데 요거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어. 요건 행정규칙으로 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건축 면적을 지금 첨화 부분을 본 거야. 첨화 부분은 1m, 2m, 3m, 4m 빼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3번 보세요. 건축 면적에 사립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지표입니다. 지표도 지표에서 몇 미터? 1m까지 빼준다. 괄호 안에 창고 동그라미 창고.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뭐한다 밑줄? 차량을 접안시키죠. 거기는 몇 미터까지 빼줘? 1.5m. 그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뭐 오른쪽에만 많이 적어놨죠. 디귿 보세요. 디귿.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에 통행할 수 있도록 밑줄. 보행통로, 차량통로. 보행통로, 차량통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큰 건물 같은 데 보면 마당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보행통로 만들어놨죠. 비 올 때 비 안 맞게 이렇게 유리 같은 걸로 지붕해가지고 만들어놨잖아. 이런 건 지붕이 있어도 건축 면적 관계 없는 거야. 보행통로, 차량통로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 이거는 지상층에 있는 거고 또 지하층에 들어갈 때 지하층이 두 개가 나와. 리얼, 미엄 두 개 묶으세요. 지하 주차장 들어가죠. 주차장 들어갈 때 경사가 져 있죠. 그 지붕 없으면 빗물 다 들어가죠. 지붕 있잖아. 그 건축 면적 관계 없는 거야. 지하 주차장. 그다음에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지하층 출입구 상부에 뭔가 지붕이 있다고는 관계없다. 지하층.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있죠. 생활 폐기물. 우리 뭐 옷 수거함 이런 거 있죠. 음식 쓰레기 수거함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뭐 그 외에 뭐 쭉 많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우리 지금 건축 면적 봤어. 자, 건축 면적은 뭐라고 기억하고 할까? 하늘에서 내려다본 면적인데 외벽의 중임선. 벽이 없으면 기둥의 중임선인데 우리는 하늘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지. 처마, 차양, 부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지표에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두 개 공부하신 거야. 요거는 1m까지 빼주는데 2m, 3m, 4m 빼주는 게 있고 지표에도 1m까지 빼주는데 창고는 1.5m까지 빼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행통로, 차량통로나 지하층에 들어가는 상부 이런 것들은 면적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들 이런 것들도 빼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 자, 그 다음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건축 면적은 한 개요, 여러 개요. 한 개지. 하나의 건물에는 건축 면적이 한 개예요. 근데 바닥 면적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지.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5층 바닥. 5층에도 큰 강의실 바닥, 작은 강의실 바닥, 좌습실 바닥. 바닥 여러 개죠. 그 바닥 면적 합한 걸 연맥이라고 하잖아. 그럼 바닥 면적은 외벽의 중임선, 외곽기둥 중임선 하면 안 되겠네. 우리 강의실 바닥 면적을 묻는데 외벽의 중임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강의실을 구획하는 벽이나 기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중임선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의 각 층 이해갑니까? 또 그 일부 이해갑니까? 그래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역시 무슨 선? 밑줄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의 문제. 중심선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넘기세요. 자, 우리가 벽이나 기둥에 우리가 여기서 바닥 면적은 한 세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일단 기억하면 돼. 이번에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거 있죠.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다. 우리 이런 거 뭐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유기 그 기계가 있잖아. 그 기둥이 4개가 있으면 차 대고 기름 못 넣지. 양쪽에 기둥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 지붕 씌워놨잖아. 우리 책에도 보니까 기둥 한 개만 있고 왜 지붕 씌워놨네. 지붕 한 개, 기둥 한 개만 있고.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여기서 그저 잘 보기 힘들죠. 어쨌든 그런 얘기야. 그럼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이걸 위에서 그려볼게. 옆에서는 못 그려. 위에서 그려보면 기둥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죠. 그럼 빙 돌아가면서 벽이 있어요. 없잖아.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겠죠? 벽도 없고 기둥도 없죠. 그럼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m씩을 후퇴하는 거야. 이렇게 1m씩을 1m씩을 후퇴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럼 빙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남는 게 요게 바닥 면적이야.
요게 바닥 면적이 아니고 가끔 또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문제를 낼 때는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다면 이거란 얘기야. 그 뭐라고 적어놨어? 벽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 가로 묶으세요. 벽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밑줄 수평거리 몇 미터?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해갑니까? 요거 하나 하고 여기도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노대등이 뭐예요? 발코니, 베란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발코니, 베란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바닥 면적에 넣는다면은 발코니, 베란다를 만들까 안 만들까?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요.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이게 베란다를 발코니를 만들어요. 참 오랜만에 그리면 이 그림이 잘 안 그리지. 만들어. 근데 만약에 이 면적을 이 바닥 면적에 넣어버리면 이 내부의 면적이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누가 만들겠어 이걸? 이건 공짜니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닥 면적도 외벽의 중심선이거든. 벽 기둥의 중심선이거든. 그럼 결국은 이만큼이 더 만들어진 거잖아. 이만큼이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발코니 면적은 빼주는데 이거는 이만큼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곱하기 이거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 면적이 나오지. 이만큼 면적을 빼준다는 거야. 면적을. 아시겠죠? 그럼 얼마를 빼주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를 빼주느냐. 발코니,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2벽이죠.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 2벽이잖아. 이 길이 L이라고 하면 이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빼주느냐면 1.5m를 곱해서 빼줘. 이만큼 빼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만큼. 딱 그러면 이만큼만 짓는 거야. 자, 그래서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괄호 묶으세요.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어. 난간등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밑줄 괄호 밖에. 자, 노대등의 면적에서 얼마를 빼주는가 볼까? 노대등이 접한 거기부터 괄호.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얼마를 곱해? 1.5m를 곱한 값 거기까지. 요것을 말한다 밑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해갑니까? 노대등의 전체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해가지고 그만큼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라운드로 만들면 더 튀어나올 수 있어. 튀어나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면적을 빼주는 거야.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 곱하기 얼마? 1.5를 빼고 나머지는 포함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곱하기 1.5를 기억하자고. 노대등은. 이해하셨어요?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하느냐? 우리는 지금 요 두 개는 포함시키는 걸 지금 공부한 거야. 포함시킨다. 자, 벽 기둥 구역은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면적이지. 그게 바닥에 들어가고 여기는 곱하기 1.5만큼을 빼고 나머지는 포함시키지. 포함시키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는 요거 두 개 기억하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가면 돼 일단. 근데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가야 되는데 꼭 하나 기억할 게 또 다락이야. 다락이 나오지요. 다락은 어디에 나오느냐? 4번에 나오네요. 성간기탑, 계단탑, 장식탑. 자, 만약에 우리 집에 성간기 탑이 있다. 바닥 이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전부 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동그라미 3번부터 있죠. 동그라미 3번부터 맨 끝에 보면 전부 뭐라 적어놨어?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죠. 산입하지 아니한다. 8번 빼고는 전부 산입하지 아니한답니다. 8번 빼고 맞지요? 그러면 모르는 게 나오면 전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가자고. 가는데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 성간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게 있다고. 그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중에 다락 하나 보자고. 다락은 무조건 산입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 천국 얼마? 1.5 그걸 기억하자고. 경사진 지붕은 천국 얼마? 1.8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락은 천국 얼마? 1.5m까지는 빼줍니다.
자, 경사진 지붕의 층고는 얼마? 1.8m까지 빼줍니다. 요걸 기억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층고입니다. 우리 층고가 뭐냐면 다음에 이제 볼 텐데 층고는 아래층 바닥 윗면 여기에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고? 층고라고. 우리가 앉아 계시는 바닥 윗면 위층 바닥도 윗면이 있겠죠? 윗면까지를 층고라고 하는 거예요. 층고. 아시겠죠? 아래면 하면 안 돼. 그럼 이 층고가 1.5야. 그러면 다락은 층고가 1.5m까지는 바닥 면적이 빼거든. 그러면 바닥에서 이 보이는 텍스 보이는 부분 있죠? 요거는 층고가 아니고 요거는 반자 높이야. 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자. 반자라고 또 한자 반이 아니고 이걸 반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바닥에서 반자까지 높이를 반자 높이를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반자 높이가 1.5m라면 키가 1.5m인 사람은 다락에서 설 수 있어 없어? 아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네. 지금 혼자 떠들고 있었네. 아니 이게 반자라고 보이는 게 바닥에서 반자까지 높이가 1.5m라면 내 키가 정확하게 1.5m면 다락에 설 수 있어 없어? 이 말이 어렵나? 요거 보이잖아. 요거 여기까지 높이가 반자라고. 그럼 바닥에서 반자까지 높이가 만약에 1.5라면 내 키가 정확히 1.5면은 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말이 뭐 어려워. 아 반자 높이가 1.5m면 설 수 있잖아. 근데 층고가 1.5라면 설 수 있어 없어? 없지. 층고가 1.5라면 그러면 다락은 층고가 1.5야. 반자 높이가 아니고 층고가 1.5m까지는 바닥 면적이 빼준다는 거야. 1.5m인 사람이 설 수 있는 건 안 빼줘.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지금 층고를 예전에 반자 높이로 물어봤다 이 말이야. 경사진 지붕은 층고가 1.5 얼마까지 빼준다고? 요거 기억. 여기까지 기억. 나머지 8번 하나 있죠? 8번 하나 주의하면 되겠네. 건축물에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한 건축물. 이 경우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한다. 자, 뭔 소리인지 참 이런 얘기. 이제 오늘 건축법은 이걸로 끝이다. 삼선 이제 나머지는 5월달에 가서 봐야 돼. 우리가 지금 2달 만에 공법을 전범위를 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제 다음에 볼 때는 좀 되겠지. 자, 이게 바깥쪽 단열재를 붙인 거야. 쉽게 말해서 단열재를 붙인 건 건축 면적이든 바닥 면적이든 단열재는 뺀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 요 중심선 돌아간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바닥 면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 나머지는 모르는 말이 나오면 전부 뭐 뺀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연면적은 뭐예요? 각 층에 하나의 건물에서 각 층에 바닥 면적 합계죠. 밑줄.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라는 거는 건축물이 한 동이 아니고 여러 동이다 이 말이죠. 그게 연면적 합계잖아.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용적률을 선정할 때는 다음에서 정하는 면적은 뭐 한다? 뺀다. 이미 들어봤죠? 지하층은 무조건 뺀다. 그 2, 3, 4는 다 지상층이겠지. 지상층이 뭐도 뺀다?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도 뺀다. 단 주차용은 괄호 안에 부속용도 이 말이 빠지면 안 돼. 부속용도인 경우만 뺍니다. 주차 빌딩 자체는 다 들어가는 거야.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이 뭔지는 들어봤죠? 초고층은 몇 층? 50층. 곱하기 높이는 4, 200m 이상. 아시겠죠? 그냥 고층은 30층 또는 높이 곱하기 4하면 120m 이상이잖아. 그러면 30층 이상은 고층 건물이잖아요. 건축법은 한 층의 높이를 곱하기 4를 한다니까.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이면은 이게 고층이야. 두 개 중에 한 개만 해당하면 고층이야. 그러면 이 고층은 또 50층 이상이면은 뭐가 된다고? 초고층이 되는 거야. 곱하기 4를 하면 200m죠. 200m 이상이 되면 초고층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준초고층, 요를 초고층 이렇게 불렀잖아.
그러면 어쨌든 고층 건물에는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중간중간에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되잖아. 피난 안전구역. 아시겠죠? 그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많다? 뺀다. 아까 우리가 4번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표공간 봤죠? 그건 11층 이상을 말하는 거야. 적으세요. 11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1만 이상. 그걸 말하는 거야. 11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 거기 평지붕이면 헬리포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마련하면 되지요. 근데 경사지붕은 아래에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걸 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뭐 건축물의 높이가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어디까지를 높이라고 그래?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층고 있죠. 아까 봤죠? 방화의 바닥구조체 윗면 동그라미,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동그라미, 윗면에서 윗면까지예요. 아래면 하면 틀린다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반자 높이는 뭐야? 위에 방화의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죠. 이 텍스 보이는 이게 반자라니까. 반자까지 높이야. 어쨌든 7번이든 8번이든 높이가 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 있잖아. 제가 서 있는 부분하고 밑에 부분 반자 높이 다르죠. 그리고 이 방은 반자 높이가 몇 미터예요? 그러면 산술평균 하면 돼, 안 돼? 아니, 제가 서 있는 부분은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 그 여기는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 하는 거야. 응? 층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높이가 서로 달라. 그러면 산술평균하면 무조건 틀려. 잉? 산술평균이 아니고 무슨 평균? 가중평균. 층고도 마찬가지죠.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뭐 층수 산정하는 거 등등 있지요. 거기까지만 한번 보고 마칩시다. 승강기 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옥상 부분 있죠.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 밑줄,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괄호 밖에 이하. 8분의 1 이하 인 것. 거리 끊으세요. 그 다음에 지하층 끊으세요. 요 두 개는 청수에 뭐한다? 사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지하층은 청수에서 뺀다는 거 이야기했죠. 이런 얘기예요. 자, 건축물에 지금 층수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층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옥상에 뭔가가 있는 거야. 옥상에 뭐가 있어. 이렇게 옥상에 뭐 툭 튀어 올라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아파트도 있고 막 있잖아. 물탱크 같은 것도 옥상에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이걸 청소에 넣느냐 빼느냐 이런 얘기잖아. 지금 이걸 청소에 넣느냐 빼느냐 하는 건 뭐와 뭐를 비교하느냐면 이 건축물 전체의 면적, 건축 면적하고요. 이 수평투영 면적 한 개면 두 개를 합한 수평투영 면적 합계하고 이 건축 면적을 비교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차지하는 게 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죠. 그럼 이거 청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반대로 8분의 1 얼마까지는? 이하까지는 뺀다 이 말이에요. 청소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8분의 2하까지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우리 주택법에서 짓는 공동주택이야. 주택법에서 짓는 공동주택은 개인집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사는 집이잖아. 그리고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야. 서민공동주택이죠. 서민공동주택 옥상에 있는 부분은요. 6분의 1까지 빼줘요. 6분의 1이 커, 8분의 1이 커. 6분의 1이 크죠? 그래서 더 많이 빼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 빼주느냐 그거 이야기야. 그리고 지하층하고 이 두 개는 청소해서 뺀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옥상 부분은 그렇고 두 번째 괄호 문구세요. 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요거 몇 번 이야기했죠. 청의 구분이 명확하면은 그냥 세면 되잖아. 몇 층은 하나 둘 셋 넷 세면 되지. 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 부분 몇 미터 한 층으로 계산한다고.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그 아까 곱하기 4 했잖아. 4m를 하나의 층으로 본다. 두 번째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죠. 괄호 문구세요.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그럴 때는 가장 많은 층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에서 보면은 2층인데 이쪽에서 보면은 4층이야.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
여기서 보니까 3층인데 2층인데 여기는 3층이죠. 이건 몇 층짜리야? 3층짜리, 3층짜리. 아시겠죠?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됐고 높이전 등등 많이 있어요. 뒤에도 특별건축구역하고 예. 이번에 특별건축구역도 일부 뭐 신설 개정된 내용이 있고 있습니다. 건축협정, 결합건축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법을 또 봐야 되는데 우리 주택법은 그 주택과 관련된 용어들 있죠. 용어들은 제가 다음 주에 부득이 못 봅니다. 부득이 못 보니까 꼭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1, 2월 달에 한 내용은 공부를 좀 하시고 오셔야 좀 할 수 있어요. 이게 내용, 이 주택 공급 파트가 또 내용이 되게 많고 우리 책에 뭐 신설된 게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급 파트의 내용이 많아요. 건설뿐만이 아니고 공급 파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 지난주에 하신 것만큼은 좀 꼭 좀 보시고 와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뭐 다음 주에 뭐 요약집이 나오면 요약집을 위주로 해서 좀 보든가 우리 책에 아무래도 신설된 내용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난 순환에 하신 내용 있죠. 그 내용은 좀 꼭 한번 보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